저는 뭐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저는 뭐 토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항상 가치를 평가할 때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든요.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화성시에 있는 물건인데, 왜 여기지? 이상한 데가 나오네. 네, 여기가 아니라 이건데. 동남 게르마늄 사우나 여기에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2종입니다. 2종. 근데 주변이 이게 여기는 다 그냥 밭이에요. 논밭. 스카이비 보시면 그냥 논밭이에요. 여긴 다 그냥 논밭이고 여기 보시면 공장지대가 좀 많아요. 화성 향나무비 좀 이런 게 많거든요. 공장들 많고 좀 발전 할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데죠. 그런 데가 돈이 됩니다. 발전이 다 된 데에는 오르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 깡촌이었는데 발전이 많이 되는데 이런 데가 되게 좋아요. 여기 동탄이죠. 동탄 신도시에서 뭐 향남 별로 멀지 않습니다. 타고 가면 뭐 금방 가죠. 네, 이렇게 멀지 않아요. 네, 이런 데 있는 위치에 있는 건데 너무 싸요. 그러니까 대지권이 188평이거든요. 이게 지하인데 지하에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인데 188평. 최저가가 1억 6천입니다. 100만 원이 안 되죠. 2종인데 100만 원이 안 돼요. 이 동네 그냥 2종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땅도 한 100만 원 넘거든요. 지하라서 그리고 상가라서 좀 이렇게 뭐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죠. 네, 미카님, 라라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번에 낙찰이 됐어요. 작년 8월에 2억 2천, 뭐 2억 1,500, 2억 2천에 낙찰이 됐는데 뭐 미납했습니다. 미납이 왜 됐을까?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돈이 없던가, 대출이 마음대로 안 나왔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문건이 안 좋아서 미납된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건 우리가 조사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가에 동남 게르마늄 사우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있는 지하예요. 여기 있는 지하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더 이상 들어가면 목욕탕이니까 목욕하고 있으니까 사진 더 이상 찍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사우나 이런 거죠. 저는 근데 이런 거를 사우나 운영하려고 받는다기보다도 땅값이 너무 싸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 이거 뭐 나중에 뭐 상가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여기 수요만 많다면 재건축을 하면 네 괜찮죠. 네 미납하면 10% 떼이는 거예요, 라라님. 네 미납은 하면 뭐 돈 떼이는 거죠. 이때 1억 6,100이었잖아요. 그럼 1,600만 원 정도가 아마 여기 입찰 보증금이었을 거예요. 1,600을 넣었는데 이게 2억 2천을 썼어도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예요. 그러니까 1,600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냈는데 돈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떼이는 거예요. 못 돌려받아요. 네, 그래서 좀 입찰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쌉니다, 지금. 네. 아마 상가다 보니까 관리비 미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뭐 유치권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채권자가 유치권이 가짜다. 그게 유치권 배제 신청이거든요. 유치권이 가짜라고 좀 신청서를 내기도 했고,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 다 내려가지. 네, 잘 보이시죠? 네, 뭐 잘못 눌렀나 보네요. 윈도우 키 눌렀나 보네요. 만약에 이거를 발산리 목욕탕 낙찰을 받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는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목욕탕 영업은 잘 되는지,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개발 계획이 많은지. 이게 개발할 만한 여지가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되게 좀 허하죠. 일단 이게 농지들. 근데 여기에 좀 보면은 좀 어색해요. 그냥 제 눈에는 되게 어색합니다. 어떤 게 어색하냐면
여기 뭐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2종 일반 지역인데 여기는 완전 논이에요. 그리고 요런 데 보면 이게 다 공장 같은 게 많거든요. 이게 다 공장 같은 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게 다 공장이잖아요. 이런 게 공장이에요. 뭐 굴뚝형 있는 막 그런 공장이 아니라 요즘 공장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 엄청 많죠. 수요가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무데나 그냥 찍은 거잖아요. 뭐 다른 데 찍어볼까요? 이런 데 그냥 막 찍어봐도 다 공장이잖아요. 향남읍은 이렇게 공장이 되게 많아요. 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도 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요런 게 또 아파트 막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도 있고. 물론 발전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되긴 했겠죠. 네. 여기 좀 보시면 여기가 동탄이고 바로 동탄이고 여기는 오산대, 그러니까 오산 쪽이에요. 오산역. 요즘에 오산 너무 핫하잖아요. 오산 세교지구도 뭐 생기고 있고 공장들도 되게 많고 이게 동탄, 오산 이쪽으로 요만큼이 다 그냥 공장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동호 첨단 산업단지, 귀래 산업단지, 팩터리 산업단지, 뭐 산업단지 엄청 많죠. 공장에서 일하려면 어쨌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진 산업단지, 산업단지 엄청 많죠. 시간이 되시면 경매물건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뭐 이 동네에 뭐 예를 들어서 주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월세 있나요? 또는 아파트 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런 게 얼마 정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아마 공실이 이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주거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서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싸잖아요. 평당 100만원 미만이다. 사실 이거는 그냥 만약에 여기 임대료가 이자만 충당을 해도 충분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땅값이 너무 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6천이죠. 입찰 보증금이 3,200만 원이죠. 원래는 1,600만 원인데 한번 미납하면 이게 좀 올라가요. 조심하라는 뜻으로 좀 올라갑니다. 3,200만 원은 이건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상가니까 어쨌든 이게 근린 상가로 돼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가 대출이 나옵니다. 이거는 특히나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감정가가 4억 7천이죠. 감정가가 4억 7천인데 최저가가 1억 6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8, 90%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웬만하면 나와요. 그럼 만약에 한 2억에 낙찰 받았다. 2억 낙찰 받으면은 한 90%, 한 1억 8천 정도? 1억 7천이라고 하죠. 대출 받음. 대출 이자는 한 3.5%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받습니다. 그 신용 좋은 분들은 한 2.5% 정도, 2%대도 많이 받습니다. 대출을. 신용 좋은 분들은. 그러면 1.7억에 3.5%니까 이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억 7천 곱하기 0.035 3.5% 기준으로 595만 원이에요. 이거를 12로 나누면 월에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을 감당을 해야 돼요. 목욕탕에서 건물이 125평인데 목욕탕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 월세가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월 수익이 한 5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용돈 받으면서 내 돈이 들어간 게 얼마예요? 3,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끝이에요. 왜냐면 3,200만 원 1.7억 대출 받으면 2억에 낙찰 받으니까 끝이잖아요. 나머지 3,200만 원 처음에 입찰 보증금 들어간 다음에 더 이상 낼 게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죠. 그럼 3,200만 원 드리고 매월 50만 원씩 이득이고
목욕탕에서 월세 100만원 받음. 근데 보증금으로 2천만원 받았다, 만약에. 그냥 이 정도는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 임대만 잘 나간다면. 만약 목욕탕이 이 정도 못 내겠다 하면 내보내면 돼요. 네, 명도하고 우리가 목욕탕을 하면 되죠. 우리가 목욕탕을 해도 이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3,200만원을 들였다가 보증금을 2천만원 받았죠. 들어간 돈이 1,200이에요. 들어간 돈은 1,200만원인데 매월 이자를 빼고 월 수익이 50만원씩 있죠. 1년을 하면 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600만원 수익. 네, 이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이자를 뺀 순수익. 그럼 수익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600만원 수익이죠. 들어간 돈 1200만원. 그러면 50%죠. 그러니까 1년에 50%씩 이득이에요. 2년이 지나면 원금 회수가 되는 거죠. 3년이 됐다. 그럼 600만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죠. 날짜가 별로 없어요. 내일이니까 뭐 오늘 가서 조사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안양 중부 새마을금고 여기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네. 여기 대출 얼마 나오냐. 안양 중부 새마을금고 뭐 전화번호도 제가 알아볼까요? 안양 중부 새마을금고 여기 전화를 해서 본점 여기 있네. 여기 전화하면 돼요. 친절하게 그냥 찾아드렸잖아요. 여기 전화해서 대출 담당자 바꿔달라 하면 돼요. 네, 여기 안양 중부 새마을금고 여기 전화해서 대출 담당자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물건 얘기하면 돼요. 동남 패밀리 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 목욕탕 물건 경매 나온 거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니면 경매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경매 사건 번호가요 2019-19541인데요 2억에 낙찰 받으면 대출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전화해서. 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 드리진 않을게요. 그 정도면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지 돈 버는 건데. 그냥 이 정도 해보세요. 그냥 뭐 설사 이걸 낙찰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1억 8천 정도 나온다. 1억 7천 정도 나온다. 1억 6천 나온다. 그럼 내 예산이랑 비교해서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가면 되죠. 수원지방법원 본원. 네, 제가 되게 자주 가는 데죠.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 입찰 가면 됩니다. 광교에 있어요. 광교에 가서 입찰하면 돼요. 10시 30분인데 좀 일찍 가야 주차할 수 있어요. 한 9시 반 정도 가면 주차 자리 있거든요. 없으면 주변에 상가 많으니까 저는 그냥 아무데나 됩니다. 아무데나 되고 주변에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마트 같은 데 되고 뭐 물건 사면 되니까 이렇게 저는 많이 갔다 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뭐 낙찰됐다는 뭐 이렇게 보증서 같은 뭐 증서 같은 거를 종이를 한 장 줘요. 그럼 그것만 받아오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21일이었으니까 28일날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그로부터 또 일주일 있다가부터는 잔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미 우리 연락해놨으니까 뭐 여기서 대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더 금리 좋고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있다면 거기서 또 대출 받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욕탕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죠. 계속 할 거냐 공신계약을 하겠냐. 공신계약을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2천만원에 월세 100만 이렇게 하자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수익률이 그냥 50% 나옵니다. 2년이면 다 뽑는 거죠. 되게 멋지죠? 되게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땅을 싸게 샀죠? 평당 100만원 미만에 샀어요. 이게 10년이 지나면 평당 제가 봤을 때 한 500에서 10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은 1억 6천이지만 이게 만약에 평당 뭐 1,000만 원 정도 갔다. 그럼 이것이 한 18억 되는 거예요. 18억.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낙찰 받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싸잖아요. 이거 뭐 리스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치면 리스크 가능성 있는 것들,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이 안 생겼거든요. 관리비 미납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 관리실에 전화만 하면 관리비가 얼마 미납돼 있는지는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경매에 나온 물건 때문에 그런데 관리비 얼마 미납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다 알려줘요. 관리비 미납한 거 체크하고 뭐 여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치권이 걸려 있긴 한데 유치권 덕분에 사람들이 좀 덜 들어오니까, 더 조금 들어오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유치권이라는 게 여기 공사한 업자들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목욕탕 정상 영업하고 있다 그럼 뭐 그거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갱신계약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갱신계약이 안 된다 그럼 이거 뭐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땐 돈이 좀 들겠죠. 리모델링 깔끔히 해서 목욕탕 영업을 좀 해야죠. 아니면은 목욕탕 임차인을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좀 깔끔하게 좀 청소 좀 한 다음에 사진 찍어갖고 부동산에 돌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쉽죠? 건물주가 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3,200만 원. 정확하게 3,231만 600원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볼만 하겠죠. 네. 되게 좋은 매물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2019 타경 19541. 지금 한 30분 정도 계신데 뭐 이거 해보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해보셔도 좋을 만큼 되게 좋은 물건입니다.